종합전형에서 211명을 늘렸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그 대학이 인원이 어떻게 이제 변했는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려대부터 한번 볼게요. 고려대는 일단 논술전형이 7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없었던 이제 논술이 생긴 거고요. 전체 선발 인원의 7.9%인 33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55개 모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을 제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상을 보자면 논술이 물론 최상위권 대학에서 논술도 이제 수능 최저가 다 있겠죠. 그래서 논술 수능 최저는 4합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4합8을 맞춘다라는 거는 최소 건대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시로. 그러니까 정시로도 건대 이상을 가는데 그 위에 이제 고대까지 한번 노려본다 하면 이제 논술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제가 이 경영학과는 물음표 2개를 했죠. 경영학과 최저가 몇일 거예요? 4합 5입니다. 4합 5. 그러니까 111, 2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의대 최저거든요. 4합 5면은. 그래서 올해 고대 논술은 경영은 4합 5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학업 우수형이라는 이 종합전형에서 올해부터 이제 면접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 고대나 연대나 이제 서울대 면접 대비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강남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 재시문 면접, 그러니까 면접이 보통은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재시문 면접은 아무래도 강남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해서 많이 가시는데 올해는 이 면접이 폐지됐다. 조금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학업 우수형은 면접 폐지하고 서류랑 수능 최저. 학업 우수형도 수능 최저는 4합 8입니다. 고대 정도를 가려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수능에서 전부 다 2등급은 받아야 되는구나. 학업 우수형 종합전형이니까 생기부도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렇죠? 아니고요. 자, 올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시에서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지원이 제한이 폐지가 된 거예요. 올해 지금 대학 간 아이들까지는 공대를 가려면 미적분을 봐야 됐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고3 애들은 확통을 봐도 공대, 자연대 다 지원 가능합니다. 연대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도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재시문 면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되고요. 교과가 수능 최저가 원래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수능 최저가 도입이 됐다. 연대 수능 최저는 2합 4입니다. 2합 4. 그러니까 2등급 2개를 받으면 되는데 영어는 3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요. 자, 논술 전형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만 논술을 보는 유형인데 연대는 특이하게 이제 과학까지도 논술에 나왔는데 과학 논술도 폐지를 했고요. 좀 더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부담이 좀 줄었고요. 역시 정시에서 선택 과목이 제한이 폐지가 됐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그 대학별로 이제 사탐 응시자들은 인문계열 지원할 때 이제 가산점 3% 주고요. 그 다음에 과탐 응시자들은 자연계열이나 공대 지원할 때도 3%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완전히 이제 폐지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인데 공대를 아무런 그 마이너스 없이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균관대에선 정시가 좀 많이 바뀌어서요. 네. 일단 수시에서 보면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15명으로 이제 변경됐는데요. 사실 성대를 우리가 교과로 가려면 1등급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1등급 때가 15명이 나오는 학교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고교별 추천 인원은 크게 제약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차고요. 정성평가로 진로선택 과목,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을 세특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내신으로만 가는 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름 있는 대학을 가겠다 할 때는 내신만 가지고 가는 전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에서도 역시 성대도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선택 과목 지원 이제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학과에 맞는 뭐 과학계열 공대나 자연대면 과탐을 봐야지 훨씬 유리한 건 맞고요. 자, 그 정시에서 이제 변화가 많다고 했는데 성대에서 이 반영 비율들이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수탐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비중이 좀 높죠. 35% 30%. 자, 수학의 비중이 A 유형, B 유형인데 A 유형은 이제 인문계열, 어문계열 이쪽이니까 사실은 수학에 대한 비중을 25%좀 낮춘 거고요. 수학이 그 와중에도 40%로 높은 거는 경영, 경제 이쪽 인문계열 중에서도 수학이 좀 필요한 학과들은 수학 비중이 좀 높고요. 자, 탐구, 뭐 영어는 다 10%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정시에서 성대를 쓴다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정시이기 때문에 뭐 학과를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그 생기부를 어디에 맞췄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수능 성적 나온 거 보고 요 조합에서 가장 유리한 학과로 이제 써야 되는 그 전략은 이제 12월 달에 혹시 수시가 좀 안 됐을 때 나중 얘기고요. 자, 여기는 이게 원래 이제 한양대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지금 밝아가지고 안 보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또 고대 논술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10%가 반영되니까 이것도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탐구를 뭐 물리랑 화학을 했으면 그 관련 학과를 써야 되는 거죠. 이 10%가 많아 보이진 않을지라도 20%에서 다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2, 1.3 이 정도 나와야 한양대 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최저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보다 더 높게 입결이 형성되는 학과였는데 올해는 3합 7이라는 최저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마 1.6, 1.7 이 정도도 한양대 교과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로 넣으셔야 되고요. 종합전형에서도 역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다양하게 뽑습니다. 종합전형 안에서도 3합 7이라는 최저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서류형은 단계별로 2단계 면접. 이 면접도 굉장히 이제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아이들 특히 남학생 부모님들은 면접을 그렇게 잘하는 남학생들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여학생에 비해서. 이게 막 말하기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한 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 방식이 좀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2월 달인데요. 이제 가장 관건은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생기부를 좀 챙겨야겠죠.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학기 챙길 때 요 면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좀 염두에 두고 마지막 학기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책을 세특에 넣는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냥 책만 넣는 거 자체로 이제 내가 그래도 세특에 책 한 권 넣었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면접에서는 결국 이 책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내용이 아니라 그 책을 읽었다고 생기부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책을 읽고 너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마지막 목적지에 내가 할 얘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역시 정시에서 선택 과목 이제 폐지됐습니다. 자, 대신 인문과 자연 모두 국어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5%가 증가됐기 때문에 한양대를 정시로 가야겠다 생각한다면 국어에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대 보겠습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도 역시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이 10에서 20%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교과라고 내신이 뭐 극상위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 갈 수 있는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20%라는 반영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과를 지원하는데 물 1, 물 2를 안 한 친구들은 1.0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약대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약대는 입결이 굉장히 높은데 4합 5인데 4합 6으로 조금 완화가 됐다. 그리고 역시 선택 과목 제한은 해지됐습니다. 대신 자연계열 지원하려면 과탐을 꼭 봐야겠죠. 왜냐면 6%가 가산점인데 한 과목당이니까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사탐 2개 보내보다 과탐 2개 보내는 12%의 가산점을 안고 가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그래 너네 사탐 봤어, 너네 확통 봤어. 그래도 우리 학교 공대는 쓸 수 있어. 대신 분리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열린 건 아니고 벽만 좀 허물어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전형 유형별 이제 특징이나 핵심 사항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전형이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실 때 그 받으신 2025 입시 리허설 책자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대부터 저기 뭐 연고대, 뭐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갈만한 조건의 그 내신대가 좀 걸쳐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자료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대학별로 쭉 있으시니까 거기 있는 자료로 우리 아이의 타깃이 되는 학교를 조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일단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뭘 교과 전형이라고 하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 쉽게 말하면 내신을 50% 이상 반영하는 거는 다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신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딴 걸로 반영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내신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우리 가천대, 우리 지금 요새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가천대가 교과 전형인데 내신 50%고 면접이 50%래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면접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굉장히 불리하고, 반대로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가 면접 자신 있어. 3년간 진짜 하고 싶은 게 명확해. 이런 아이들은 가천대 도전해볼 만하겠죠. 자,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에서도 우리 그 아이들의 그 생기부나 성적표를 보면 공통 과목이라고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배운 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런 1학년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나뉘어지죠. 사탐, 과탐 과목으로 그런 것들 애들이 선택해서 보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이 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여행지리, 영어권 문화 이런 과목들 A, B, C로 나오는 과목 등급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학마다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언제까지 챙겨야 될까요?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챙기는 건 딱 7월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까지.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 메디컬을 가야 된다 하면은 거의 재수를 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2학기까지 이제 챙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재수는 절대 없다. 그냥 올해 그냥 끝내겠다 하면 사실은 1학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생기부 내신 챙기고 8월 달부터 면접 대비라든지 수능 최저 맞추는 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환산 점수 산출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대학별로 산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따가도 이제 나오겠지만 외대라든지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학교 추천 인원 제한되는 거는 제가 딱 3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톨릭대 의대 학교당 1명 추천.
가톨릭대 의대 한 명 추천인데 뭐 1.0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은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 2명, 전교 1, 2등이 받는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당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동국대 학교장 추천이 8명. 동국대가 굉장히 2등급대 애들도 많이 쓰고 3등급도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이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8명이라는 제한 인원이 찰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8명이 넘칠 수도 있다. 그 이외에 모든 대학들 아까 저기 성균관대 15명 보셨죠? 일반고에서 15명이 성균관대를 교과로 절대 못 씁니다. 1점대가 15명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우리 그 고등학교가 평준화라고까지는 아닌데 어머님들도 지금 3년 전, 2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선택할 때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따서 가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학은 잘 못 보내는 것 같지만 억지로 보내신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고에서 이 최상위권은 특목고를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고3 애들의 그 내신을 보면은 몇 년 전에 내신의 그 전교동수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학교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1점대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인천에 여고가 명신여고인가 엊그저께 상담한 친구인데 2.1이란 내신인데 보통 2.1이면은 그래도 한 전교 2, 30등 정도 하겠다 했는데 그 친구 전교 1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나눠먹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덕이나 저기 방문여고나 이런 데는 얼마나 더 치열하겠습니까? 부천의 정명고나 이런 데는 정명고는 작년에 이제 정명고에서 이제 대학 보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교 4등이었는데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교 7등 하면은 2등급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15명 절대 안 차겠죠. 교과로. 자,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내신 너 몇 등급이냐 물어보면 제각각 기준이 달라요. 전 과목 내신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유리하게 대답하죠. 전 과목이 좋은 애들, 국영수사가 좋은 애들,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제 대학별로 여기 쭉 보시면은 이 반영하는 요 기준들이 다르거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엔 인문계열로 지원할 시 국수 0사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정보나 기술과정이나 한문 이런 과목들은 내신 등급에 산출이 안 되죠. 이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사회도 안 들어가고, 그죠? 과학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자, 국민대랑 동국대의 차이점. 동국대는 또 한국사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각각 가진 이 성적. 한국사는 대부분 이제 1학년 때 보통은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 1학년 때 잘 모를 때 한국사 좀 소홀히 해서 등급이 낮았다 하면은 물론 국민대랑 동국대가 같은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사가 안 들어가는 국민대 쪽이 좀 더 유리한 거겠죠. 교과 전형에서. 그 밑에 성명들 보시면 전교과 전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술과정 다 들어갑니다.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성신여대는 국수영사, 한국사,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할 때는 또 한국사 안 들어가고 1학년 때 통합사회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다들 이제 평가 방식이 좀 다른데요. 진로 선택은 좀 A를 다 받으셔야겠죠, 그죠? A가 100점, A가 1등급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린 외대, 이제 외대가 문제인데요. 외대를 교과 전형으로 외고에서도 간혹 쓰거든요. 외고인데 뭐 3등급, 4등급인데 어떻게 외대를 쓰냐 이러는데 외대 산출식은 등급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그걸 1등급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고에서 4등급 받는 애인데 원점수는 90점인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외대를 쓸 때 1등급으로 돼버리니까 써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급보다 우리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이 모았어. 그래서 90점이 넘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등급은 뭐 2, 3등급이야. 근데 외대를 또 계산을 해보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외대에서 A라는 학생이 등급 2등급, B라는 학생 2등급, 원점수 90점, 89점, 1점 차이죠. 근데 환산 점수로 가면 외대식으로 200점, 192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수능 최저 정시에서도 물론 이제 그 응시하는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수시에서도 이제 최저 학력 기준에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최저 학력 맞출 때도 미적분을 꼭 해야 된다, 과탐을 2과목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완화가 된 게 강원대 같은 경우에 메디컬 수학 이제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대 같은 경우도 과탐을 꼭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는 수학과학 다 해제를 시켰고요. 고대도 수학은 해제를 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쓸 대학이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는지. 사실 지금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재수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이제 흐름이 과탐보다는 사탐의 이제 그 학습 양이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과탐을 시작을 안 했다 하면은 요 이제 추세에 맞춰서 사탐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저기 생명이랑 지구과학 생지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하는 조합인데 그걸로 해봤자 내가 한 3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쌍윤 우리 사회탐구에서 윤사랑 생윤을 쌍윤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1등급을 다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과탐으로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과감하게 사탐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다 1등급 받아야 되겠지만 자, 또 중요한 게 이제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만 1.0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대 의예과 1명 추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집 인원 24명이고요. 사합 5. 사합 5가 의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합 5면은 그냥 정시로 해도 서울대 연고대 그냥 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간호도 이제 더불어서 3합 7이라는 요 최저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요. 간호학과도 지금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특히나 인서울 이 수도권의 간호학과가 이제 지방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간호학과를 간다는 건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아까 제가 가천대 인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좀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건대입니다. 건대. 건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금 넣어놨는데 서류 30이 있죠. 그래서 건대는 냉정하게 종합 전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대 입결을 보면 뭐 2등급 정도면 건대 교과로 가겠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생기부가 거의 종합 전형식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생기부가 월등히 좋아야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경기대는 출결 10이니까 이건 이제 내신으로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대 정도를 생각하신다 할 때는 3년 동안 생기부를 어떻게 채웠을지라도 상관없이 그냥 내신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같은 경기대 안에서도 이제 학교장 추천은 최저가 없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2합 7이라는 최저가 있죠. 그렇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경기대를 둘 중에 뭘 써야 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저가 있는 게 좀 더 애들이 무서워하겠죠.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2합 7이라는 최저가 과연 의미가 있는 최저인가? 국수 0탐에서 3등급, 4등급 이렇게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80점 이상 나와서 2등급을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 국수 탐에서 5등급 하나만 있어도 2합 7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이게 큰 학교 추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제한이 막 한두 명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20명 추천하니까 큰 입결 차이 없는 그런 유형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9월달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사실은 경쟁률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경희대도. 경희대 좀 복잡하죠. 전형 방법. 교과는 56%, 출결 7%에다 봉사를 또 7% 넣고 서류가 30%예요. 역시 경희대도 눈에 보이는 내신만으로는 절대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이 서류 30이 있기 때문에 서류 30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 2합 5라는 최저. 한국사 5는 그냥 맞추면 되니까요. 2합 5면 2등급, 3등급 맞춰야 되는데 우리 현역들이 2합 5 맞추는 게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그죠?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수생들이 안 들어오는 모의고사고 우리 아이들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이제 재수생들이 같이 껴들어서 볼 텐데 그때 2합 5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 2합 5라는 최저가 2등급하고 3등급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에서 1등급, 2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떨어진다고 봤을 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1등급, 2등급 있었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2합 5도. 뭐 의치한 약수는 뭐 3합 4니까요. 역시 메디칼은 굉장히 높고요. 와중에도 이제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역 균형이긴 하지만 그 2.5등급으로 네오 르네상스 그러니까 종합전형 합격한 이 사례가 오늘 이제 아침에 저희 이제 입시센터에 올라와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경희대 2.5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생기부를 쭉 봤더니 첫 번째 경영학과 이제 생각하는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2.5면은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죠. 경희대를 갈 만한 정도의 성적은 아닌데 딱 두 가지였어요. 제 눈에 보인 거 딱 두 가지. 영어가 다 1등급이었어요. 2, 그러니까 2학년까지 생기부였는데요. 4개 학기가 영어가 다 1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경제 수학 이수한 거 이 두 개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높아 보이지만 경희대도 2등급 중반에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냥 지역균형으로 봤을 때는 2등급 넘어가면 쉽진 않습니다. 경희대는 1등급 1.7 정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자,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엔 3합 7이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3합 7. 이것도 문제가 이 서류 20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 친구가 어떤 학과를 갈지가 보여야지 이 서류 20이 그 내신하고 더해져서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좋죠. 출결 10%니까 서강대는 아무 학과나 쓰면 됩니다. 내신 따라서 교과 90이니까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3개 3등급이니까 이거 뭐예요? 3합 9네요. 그죠? 서강대가 아주 특이하게 최저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라서 작년까지 한양대가 가지고 있던 그 교과의 어떤 최고 입결을 아마 서강대가 올해부터는 가져갈 거예요. 생기부도 안 챙겨도 되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출결이 서강대 쓸 정도인데 출결이 안 좋은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요. 내신으로 거의 간다. 서경대는 패스하고요. 과기대도 역시 교과 100 내신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2합 7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학 라인에 따라서 좋은 대학들은 3합,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3합 7이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오면서 경희대 2합 5, 과기대 2합 7, 이렇게 3여대 2합 7 정도의 라인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교대 문제죠. 교대. 저는 지금 같은 위기가 기회라고 보거든요. 교대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 생기부를 교대로 채웠으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학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대로 일단은
마무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거를 과를 바꿔야 되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년 동안 했던 그거에서 마지막 한 학기를 바꾼다고 그거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교대를 2년 동안 준비했으면 서울교대 4합 10 맞춰가지고 4합 10이니까 2, 3, 2,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면접까지 있고요. 시립대도 3합 7입니다. 서울여대 2합 7이고요. 성대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탐구를 우리가 두 과목을 보는데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이제 3합 7 이런 식으로 넣고, 좀 좋은 학교는 탐구 두 개의 평균을 넣기도 하는데 여기는 국수형 탐1, 탐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국수, 영탐 이렇게 4개 중에 3합 7 이렇게인데 여기는 5개 중에 3합 7 이렇게 되니까 그 레벨에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그나마 수능 최저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나 이제 또 우리 입시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성대에서는 글로벌자가 붙으면 좋은 학과다. 3합 6이다. 그죠? 좀 이 제한을 좀 더 걸어놓은 건 여기가 우리의 대표 학과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 학과들은 정시에서도 입결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과들보다. 자, 성신여대 2합 7, 세종대 성신여대보다 조금 좋은 느낌 2합 6이고요. 자, 숙명여대 그래도 성신여대 세종대보다 좀 더 높은 느낌이거든요. 2합 5예요. 경희대급으로 올라가죠. 자, 숭실대 2합 5. 숭실대는 조금 높은 느낌이 있죠. 근데 작년과 2합 4였어요.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좀 완화된 건데, 완화해서도 숭실대 라인에서 2합 5 조금 높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경희대가 2합 5니까. 그죠? 경희대 숭실대 생각하면 숭실대 좀 높은 편이고요. 역시 교과 100이라고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종대든 숙대든 숭실대든 내신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위의 대학들은 생기부를 다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여기 대학들은 이제 내신만으로 좀 가능하다. 연대가 교과 100이에요. 연대 교과 100이고요. 연대는 우리 아이 생기부에 상관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2합 4고요. 영어 3등급 마치는 최저고요. 역시 내신 좀 많이 높아야겠죠. 그렇죠? 자,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이제 반영교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지점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3학년 돼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유니브라는 뭐 프로그램을 써서 지점수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지점수라는 건 아무래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학교에서 좀 더 좋게 나오는 거고, 학교 수준이 조금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내가 1.3이라는 그 내신이라도 1.5, 1.6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 오늘 아마 담임선생님이 뽑아주실 거고,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 서류 20. 지금 이제 교과 전형 앞에 쭉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는 말이 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뭐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추천서가 다 없어졌고 우리 학교에서는 몇 명의 이제 배정된 인원에서 이런 학생을 추천합니다라는 그냥 서류 절차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합이 벌어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대 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직인 2명, 동국대 정도고, 여기 있는 학교들은 쓰고 싶다고 하면은 거의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6장의 카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3등급대 아이들이 교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너무 뭐 난 정시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한번 진짜 펑크를 노려보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리고 쓴다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말해도 좀 말리시겠죠. 여기 있는 학교들은 거의 1등급대에서 이제 입결이 결정되는 학교들이니까. 자, 반영교과가 이제 고려대, 서강대, 성대 보니까 다 전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3학년까지 왔으니까 혹시 이제 우리 동생들 있거나 중학생 막내들 있으면 1학년 들어가서 기술과정, 정보 이런 거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 다 지금 좋은 대학들은 다 보는 거니까요. 자, 한양대는 국수형 사과한,
이과라도 사회를 넣고 문과라도 과학을 넣는다.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중앙대는 국수형 사과 역시 한양대 중앙대가 좀 같이 교과를 이렇게 이제 보는 느낌이에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리된 걸 보시면은 2합사 3합7 성황대만 좀 특이했고 성대 3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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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합5, 2합5 이런 식으로 대학이 좀 내려갈수록 좀 완화되는 느낌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립대 3합7인데요. 여기 괄호에 2개라고 써 있는 건 탐구 2과목 평균이에요. 이 괄호에 2라고 없는 거는 탐구 2개 봤을 때 하나만 이제 3합7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든 거죠. 2개를 다 잘 봐야 되니까. 시립대 역시 전과목 반영하고 있고요. 자, 이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학교장 추천인데 대신 면접이 있죠. 그래서 이대를 썼을 때는 면접 준비를 또 하셔야 되고요. 자, 외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좀 셉니다. 2합4고요. 반영 교과도 굉장히 국어 수학 30, 20, 30, 20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건대 동국대는 그냥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쓴다고 이거는 왜냐면 경쟁률도 너무 높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류 30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국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또 특이하게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망친 과목, OMR로 밀려서서 막 우리 아이가 원래 뭐 1, 2등급 나오는데 갑자기 뭐 5, 6등급짜리 하나 있다.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오겠죠. 10개만 뽑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애들이 거의 1등급 가까이 수렴하는 애들이 많아서 결국엔 서류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자, 홍대는 3합8, 다음 숙대 2합5, 숭실대도 2합5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세종대 2합6이고요. 국민대 2합5. 자, 앞에가 문과, 뒤에가 이과입니다. 인문계열 지원시 2합5고요. 자연계열 지원시 2합6인데요. 대학들이 진짜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밑에 보시면 인하대는 인문계열이 2합6이고요. 자연계열 2합5예요. 그렇죠? 국민대 인하대 굉장히 좀 고민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6월, 9월 모의고사 봐가지고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문과 지원하는데 2합5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면 2합6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인하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과라면 국민대가 좀 더 최저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자, 광운대가 수능 최저가 없고요. 뭐 그냥 쓰면 되는 데라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수능 최저 없이 뭐 면접도 없이 그냥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 중에는 대표적인 이제 광운대예요. 다시 말하면 생기부가 잘 안 돼 있고 수능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광운대 이상의 앞에 나온 학교들은 좀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학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아이들하고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학기를 어떤 학과에 좀 특정해서 그래도 마지막 학기라도 좀 채워서 아니면 1,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좀 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생기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운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광운대라는 대학의 레벨이 몇 등급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2.5, 2.8? 2.5, 2.8로 갈 수 있는 학과도 있는데 광운대 2점 초반 나와야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수능 최저와 이 생기부의 유무에 따라서 대학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성신여대 2합7, 명지대 면접 30, 교과 면접 전형이라서 이제 면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면접이 잘 되면은 가능하면 면접 전형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면접이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면접자 들어간 건 다 일단 패스할 거예요. 아, 나 면접 안 돼. 이러면서. 명지대 안에서도 똑같이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되는 친구들은 면접을 쓸 거고 면접 나 못할 것 같아 하면은 여기를 쓰겠죠. 그죠?
둘 다 최저 없고요. 자, 인천대 지역균형 최저 없습니다. 교과 성적은 2합 7이라는 최저가 있고요. 인천대 사범대 좋죠. 2합 6이고요. 인천대 대표학과 국통이라고 줄여놨네요. 무슨 과일까요? 국제통상학과 2합 5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안에서도 최저가 다 달라요. 그냥 모든 과는 2합 7, 사범대는 2합 6, 국제통상 우리 학교 대표학과에 2합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 2합 7, 서울여대 2합 7.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 여학생인 친구들은 인서울을 하고 싶다면 이 3여대에는 꼭 이 마지막 보루로 갖고 계셔야 돼요. 얘들 상담해보면 여대 절대 안 간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중 여고 나온 친구들은 대학도 여대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동덕여대, 서울여대, 동덕, 서울, 덕성 이걸 3여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버리면은 사실 인서울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 2등급 중반, 후반 이 친구들에서는 3등급 초반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대학들이니까요. 자, 가천대도 2합 6입니다. 가천대도 우수한 4개 학기만이에요. 한 학기를 우리 아이가 좀 방황을 했다. 제외하고 4개 학기. 그러니까 마지막 3학년 1학기는 좀 잘 봐야겠죠. 이렇게. 자, 가톨릭대도 2합 7. 자, 경기대 2합 7. 경인교대 4합 10이에요. 근데 4합 10이니까 3등급 4개만 있어도 되니까 경인교대도 굉장히 좀 수월해졌고요. 서울교대 4합 10. 역시 교대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좀 다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9월달에 원서 접수하실 때 학교장 추천은 재학생만 쓸 수 있느냐, 재수생도 가능하느냐, 삼수도 가능하느냐, 오수, 육수 몇 수예요? 2017년 27, 8살 먹어도 이제 내가 7, 8년 전에 졸업했는데 내신을 아주 잘 따서 했다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현역이니까 요 라인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재수생도 못 쓰는 진짜 그냥 생 고3들만 쓸 수 있는 경희대, 고대, 서강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연세대 요 학교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중앙대가 재수생이 쓸 수 있고 중앙대보다 조금 낫지만 경희대, 중앙대, 경희대 하면 중앙대를 많이 가거든요. 경희대는 재학생만 쓸 수 있으니까 중앙대, 경희대 생각한다면 우리 재학생들 경희대를 좀 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두 번째 파트는 교과가 이제 끝나서 교과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합은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학종 복잡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자, 일단은 학종이 어려운 거는 대학별로 이 평가하는 게 이렇게 다 달라서 그래요. 자, 세종대 학업 역량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학업 역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신입니다. 그죠? 그다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우리 이 인근에 있는 특목고의 4등급 친구랑 우리 이 인근에 있는 일반고의 2등급 친구랑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정답이 없겠죠. 그죠? 그런 식의 학업 역량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진로 역량.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학과를 가는지 명확히 드러나야지만 지금은 이제 계열적 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역량이란 말도 있고 전공 적합성 아직도 명지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로랑 같이 해서 인성, 공동체 역량 역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창의 융합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종대는 이제 이름을 창의 융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의 생기부는 하나인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대학별로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일단 반영 비율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갈리겠죠. 자, 국민대 학업 역량 굉장히 조금이죠. 그죠? 전공을 좀 많이 보고요. 인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국민대. 반면에 이제 고대 가면은 이제 학업 역량이 50%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생기부를 좀 볼 것이고, 그러면서도 학업부 수행의 장치는 뭐였죠? 4하 8이라는 수능 체제였죠. 그죠? 내신도 좋고 생기부도 좀 좋으면서 4하 8이라는 수능도 맞춘 애들, 이렇게 가는 게 고대 학업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궤적은 우리 뭐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40, 40, 20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학종 평균 합격 기준점이라고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해봤는데요. 이거는 학교 안에서도 수십 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연대 제일 낮은 거는 신학과고, 연대를 가고 싶다 해서 신학과를 가시겠어요 하면은 간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통국대 가고 싶다고 해서 불교학과 가시겠어요 하면 아니요, 불교는 안 돼요. 이러니까 대략적인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종입니다. 학종. 생기부 잘 돼 있는데 내신 이 정도이면은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사실은 여러 설명회 다니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어느 정도로 입시를 조금 아시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으면 현실을 잘 모르실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2등급 초반인데 건대는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네. 되게 힘들어요. 생기부가 정말 좋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기 인천. 우리 이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인하대의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하대 3등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생기부가 굉장히 좋을 때, 그리고 학과를 저기 조선해양공학과 이런 쪽으로 맞췄으면 3등급 중반 후반도 해볼 만한데요. 생명공학과로 뭐 맞췄다 쉽지 않아요. 인하대 뭐 2등급 초반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만큼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다. 이렇게 뭐 등급이 4등급 때 가면은 사실 대학들이 조금 잘 모르는 대학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생기부 설명회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 윈터 설명회나 우리 뭐 재수반 설명회 또 등록하면 뭐 10%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시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생기부를 진단을 내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원서 쓸 때까지 어떤 식으로 조금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이미 이제 1월 달에도 몇 분은 이제 컨설팅 다 들어오셨고, 승덕여고 친구 같은 경우엔 등급이 이제 3등급 중반인데 단 하나예요. 지금의 고민은 내신을 계속 잡고 가야 되느냐, 정시파 그냥 선언할 것이냐, 요건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이제 생기부 진단이 컨설팅이 40만 원인데 아마 25% 할인해가지고 오늘 결제하신 30만 원에 아마 되실 거고요. 내용은 이제 생기부 경쟁력 파악하고 그다음 맞춤 대학 설정한 다음에 앞으로 남은 이 학기들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지. 결국 이거죠. 수식 계속 잡을 것이냐, 정시를 할 것이냐, 논술로 가야 되냐. 네. 그저께 이제 윈터 이제 고3 친구 왔는데 등급이 3.0인데요. 대학은 중앙대를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물어봤더니 중앙대 안 된대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신대요. 아니 네가 3.0인데 중앙대 못 가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게 부모님들의 눈높이, 우리 아이의 눈높이랑 다 연관이 돼 있고 재수까지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게 종합이 돼야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친구는 사실 아무리 뭘 해도 중앙대를 교권 당연히 안 되고 종합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남는 건 이제 논술이랑 정시밖에 없긴 하죠. 왜 엄마 아빠가 왜 중앙대 싫다고 하시고, 엄마가 중앙대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오지 말라고. 또 아버님 뭐 하시냐? 아버님도 의사라고 하시고. 애가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월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일정을 좀 알고는 계셔야죠. 9월 9일 월요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됩니다. 8월 31일 날 생기부 마감돼요. 학교에서 이제 딱 끝. 그 다음부터 못 고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그 9일 동안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 고3 담임 선생님 일단은 잘 만나셔야 되겠죠. 아직 모르시죠? 가능하면 잘 만나셔야 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9월 초에 이제 좀 생기 문제 나오고 나면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어디 있을지.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이제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 12일까지 면접이 진행되고요. 우리 수능이 1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 이제 정하실 때는 면접 전형, 특히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이 겹치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했다가 두 개 대학 다 붙었는데 둘 중에 하나 포기하고 면접 하나만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6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꼼꼼하게.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까지 나고요. 등록이 18일까지인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26일이 이제 수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를 12월 13일까지 나는데 이거 최초합 그냥 되면은 안 좋은 거죠. 좀 점수가 남는 거예요. 최초합은. 왜냐면 계속 충원이 돌고 해가지고 10월 26일 크리스마스 때까지 합격되셨습니다. 전화 오는데 그때 문 닫고 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게 안 되면 27일까지 밤 10시까지 해서 이제 수시 끝. 그 다음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 2월인데 벌써 1월은 이제 끝났고 2월 초죠. 그래서 각각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번 방학 어떻게 이제 보내실지 윈터스쿨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학원에서 이제 뭐 하고 과외도 하고 뭐 이러실 텐데 일단은 지금 뭐 개념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 확인인데요. 요거는 또 이제 각각 다 다릅니다. 담임선생님이 또 챙겨준다고 해서 이미 2학년 때 학생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에 따라 담임선생님에 따라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아마 지금 못 보셨죠? 2학년 세트가 어떻게 써있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월 달에 3학년 올라가고 나서 이제 뽑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부 진단 컨설팅은 사실은 생기부가 있어야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결제를 하시더라도 실제 상담은 그 생기부 나오고 그러니까 3월달 정도에가 아마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1학년 생기부밖에 없는데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2학년 생기부까지 좀 거의 다 있다. 이럴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략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마 지금 6개 원서 어디 쓸지 정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 크게 변동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등급제로 나오는 게 서너 과목밖에 안 돼요. 많이 잘 봐봤자 0.1 오르고요. 많이 망쳐봤자 0.1 떨어져서 지금 거의 이제 쓸 수 있는 대학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뻔한 얘기죠. 3월달 충실한 학교생활 해야 되고요. 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내가 좀 안 좋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뭐 수시를 버리겠다 해도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3학년 1학기 배우는 과목은 결국에 EBS 수능 특강 교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계 교재예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질 이런 걸 떠나서 배우는 것 자체, 중간 기말 시험 보는 것 자체가 크게 수능하고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죠. 확통이 3학년 때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과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미적분 할 건데 그러면은 확통은 시험 기간에만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전략은 또 필요하겠죠. 자, 3월 5일인가 3월 말에 중간고사 볼 거고요. 6월 모의고사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다고 놀면 안 돼요. 고3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러 다닐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중간고사 끝나면 육모 체제로 들어가서 이 육모에 받게 되는 이 등급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육모 대비 준비해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육모를 보고 나면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야 이제 7월달 초에 이제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가채점하고 그 등급 컷은 대부분 이제 나오니까 시험 본 당일날 저녁 때 몇 등급인지 대략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우리 고등학교의 거의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이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말까지 챙기면 어느덧 7월달이 지나갑니다. 자, 7월달에 하나 빠뜨린 게 기말 보고 나면 이제 생기부를 1, 2학년 그 생기부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애들이 신경 써서 챙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이제 마감되는 생기부이기 때문에 7월달에 기말 끝나면 전 과목에 대한 그 생기부, 탐구활동, 발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7월 말까지 방학 전까지는 굉장히 바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8월, 9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8월이 애들 의외로 냅두면은 잘 공부 안 합니다. 이번에 지금 겨울방학 때 윈터 안 보내시고 뭐 독학재수 안 보내신 분들, 관리형 독서실 안 보내신 분들 답답한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애들 생각보다 통제 없으면은 알아서 안 하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썸머든 저 뭐 이돌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관리형 독서실.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핸드폰 내고 밤 10시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때가 이제 수능이 100일 남는 시점인데 이때 그냥 불 붙여야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모 대비해야겠죠. 마지막 이제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9월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 8월달에 또 은근히 이제 지금 6개 안 정했는데 뭐 8월달이라고 정해져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도 막 어디 있을까 저기 있을까 원서 접수하는 기간에도 애들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에 대한 대비도 이제 8월달에 해야 되고 9월달이 되면은 중간고사를 이제 보죠. 그래서 이게 또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고사 아예 또 찍을 수도 없고 특히 상위권 애들은 은근히 챙기면서 하긴 합니다. 9월달에 중간고사도. 자 10월이 되면은 기말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기말은 보통 수능 끝나고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크게 이제 준비를 많이 안 해도 학교 기말고사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8월, 9월, 10월은 정말 내가 수능에 이제 목숨 걸어야겠다. 그러니까 고3을 좀 고3답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고3답지 않은 그 고3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우리 일반고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전국의 모든 일반고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이때 2학기 때 전문대 쓰는 친구들 막 합격했다. 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친구들. 거기는 막 7월달, 8월달에 합격, 그러니까 학원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대학 간다 이런 친구들도 막 주변에 있으니까 야 나는 11월달에 이거 수능 봐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게 썸머는 당연히 좀 보내셔야 될 것 같고 11월 14일까지는 최대한 좀 고3답게 달려라 를 같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별 고사 응시라는 거는 여기 또 이제 이게 또 계산할 게 많은데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면접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수능 후에 있는 면접도 있고 우리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17일 수능이었는데 10월 19일 날 면접 봤거든요. 10월 14일 날 1차 발표가 났고 수능 3일 전에 인하대 1차 합격 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면접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스케줄이에요. 수능 후 면접도 바로 그 주 주말에 보는 학교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수능 후 면접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인하대보다 잘 갈 수 있어. 2, 3, 2, 3 이렇게 나왔어요. 인하대보다는 좀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인하대 면접 안 가겠죠. 정시에서 좀 더 높은 데 가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수능 전 면접은 수능이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이 그 면접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논술하고도 연결됩니다. 논술도 수능 후 논술은 수능을 잘 봤으면 논술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논술도 수능 전이 조금 더 확률이 높고 면접 전형도 수능 전에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12월 달에 아까 보셨듯이 이제 수시 결과 거의 12월 26일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정시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이게 올 한 해 이제 스케줄이 쭉 갈 텐데요. 정신없이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죠? 1년을 그냥 한번 쭉 달려온 느낌인데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까 그 네. 10월, 11월 달에 네. 정시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정시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난감하더라고요.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조퇴를 하셔야 되고요. 좋대요? 조퇴 처리로 그냥 하는 게 낫나요? 아프다고 하는데 뭐 가야죠. 그 방법을 몰라요. 질병 결석. 그 출결이 아까 들어간다는 건 다 미인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출결에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험학습도 있고 그 가정학습 제도도 있고요. 정말 상황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30명 모였는데 28명이 다 게임하고 있고 막 공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써도 아무 저기가 없다. 불이익은 없다. 대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고등학교들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애들도 불만이 되게 많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고3 담임 자주 하면 결국 공부하려는 그 몇몇 애들 그다음 그 애들의 부모님들은 다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아예 그 애들만 빼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로 옮겨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으니까 혹시 학부모회나 이제 학급 대표나 운영위원회 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그런 것들 강하게 좀 주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수능 최저를 맞출 예정이고 안 되면 이제 정시를 쓸 생각인데 그 과탐하나 사탐하나 하고 싶은데 그 사탐을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가산점 주는 데만 피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막혀 있는 데가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가산점 정도는 포기하겠는데 아예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있는 데는 가산점의 개념은 이제 수시 수능 최저에서 가산점 개념은 이제 없는 거고 정시에서 정시에서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제 지원하려는 대학의 레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렇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괜찮은 전략일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논술을 이제 여기 지금 질문에 이 설명의 질문에 이제 논술 전형 어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논술은 사실은 정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수시 전형 딴 애들 다 6개 쓰는데 나 하나도 안 쓰기 좀 뭐해서 이제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된다는 보장. 물론 이제 논술의 역량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은 조금 다르겠지만 워낙에 아시다시피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시로 어차피 간다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6논술을 쏜다고 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이제 붙는 친구보다 다 떨어지는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할 때의 최저는 사실 정시를 생각하니까 탐구를 2과목도 다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신이 좀 괜찮고 해서 우리가 수능 최저 2합 5, 3합 7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춘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가면 이 하나는 조금 중요도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이 죽어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은 시점인데
수학을 해서 한두 급 올리는 것보다 영어, 국어, 탐구로 이 3학치를 맞추겠다. 이게 전략이 좀 다르죠. 논술로 준비하는 이 수능 최저의 전략과 교과 수시로 가는 수능 최저의 전략. 이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저 질문인데요. 네, 현재 재학생 중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지금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일반고에서 대략 그 내신은 조금 괜찮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번에 사설 모의를 볼 때 여기 윈터에서 볼 때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 재학생 중에 그 선례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과인데 국어는 아예 모의를 포기를 하고 수학하고 영어, 과학으로 맞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어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일단은 내신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어느 정도길래 이제 포기하시는 1등급이라 포기하시는 건지 5등급이라 포기 이게 그러니까 이 자세한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선례 일단은 물리적인 한번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윈터 이제 다니고 6주 과정에서 아침 7시 50분까지 와가지고 핸드폰 내고 밤 10시까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수능에서 왜 N수생이 무섭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재수생이 12월 반부터 있어요. 그 1월 반 있고 2월에 이제 정시 다 떨어지고 이제 정규반 이제 개강하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요 생활을 하는 거라. 근데 얘네들은 내신도 없고 수행평가도 없죠. 근데 우리는 1학기에 3월달에 들어가면 일단 또 그래도 1, 2학년 다녔지만 또 적응해야 돼. 담임선생님 새로 왔고 반 애들 싫어하는 애랑 또 같은 반 되고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리적인 시간에 더해서 그 1시간을 똑같이 공부했을 때 또 집중도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메디컬이나 서울대 그 최상위권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 와중에도 시간 다 빼서 사실 정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정시를 간다는 건 아니 수시를 간다는 건 메디컬을 4합 5라는 체제를 맞춘 거잖아요. 내신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좋고 높은 학교를 가려면 그에 걸맞은 잠 줄이면서 깨어있는 시간은 진짜 몰입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본 그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다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윈터 모의고사면 재수생들이 같이 본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겁나는 현실이긴 하지만 더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이 친구가 원래 잘하던 친구인데 그때까지 모의고사를 안 해서 안 나왔던 것인지, 그죠? 1번. 아 그래요? 원래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잘 나와요.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마다 다르겠죠. 진짜 열심히 모의고사를 1학년, 2학년 때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성적하고 제가 지금 고1 윈터 하는데 윈터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모의고사를 1등을 했는데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어봤대요. 근데 갑자기 1등을 하는 거예요. 하늘고 가고 뭐 포스코고 가는 애들보다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런 애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타고난 거죠. 모의고사라는 문제를 처음 접해봤는데 그냥 잘 보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또 주어진 그런 조건에서 최대한 시간 쪼개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구체적인 사실은 아이 성적 관련 학과, 대학 요거에 따라서 더 자세히 좀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인서울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수시 정시 점수와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더 많죠. 점수.
근데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생각하는 어머님 계신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건축학과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떠나서 입시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학과입니다. 대신 물리2 이수했는지 지구과학 이수했는지 요거부터 한번 확인을 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류가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엔 건축공학인데 이런 거 이수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입결은 확실히 이과 중에서 거의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이게 낮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같은 내신으로 대학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인서울이라는 개념이 이제 보통 이제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하면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수 요렇게 16개인데 인서울이면 뒤에 국숭재단 뭐 이렇게 하면은 인서울이 한 30개의 학교가 되거든요. 이 30개 학교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에 일단 학교 안에도 전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따로 우리 아이의 성적, 그다음 우리 아이 생기부 요거 가지고 어떤 대학 정도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좀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학과는 굉장히 제가 너무 생명과학을 너무 많이 봐서 건축학과나 뭐 기주화교육과 가겠다는 친구 보면 너무 반가워요. 왜냐면 이제 그 틈이 막 보이니까. 생명과학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의대 준비하다 의대예요. 우리 저기 지금 이제 고1 예비 고1 윈터 반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목표 대학, 목표 학과 쓰는데 절반이 서울대고요. 3분의 1이 의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학생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진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현실에 이제 부딪히면서 내신 안 나오네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이제 트는 거니까 약대 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화학 생명화학은 그래서 아주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은 이제 두 분 해주셨고요. 중앙대 교과 같은 경우에요. 네. 그 90 안에 교과를 보는 90 안에 10%가 또 있잖아요. 네. 나는 주교과를 보겠다. 아니요 중앙대 10% 출결입니다. 아니 그 90대 10이고 그 90 안에 제가 작년 걸 봤거든요. 올해 걸 봤거든요. 90 안에 이제 80대 10이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물리를 안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생기부에 건축적 요소는 좀 있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 때문에 네. 완전 교과가 아니라 건축학을 써야 될지 말까지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일단 물리 원 원투 원도 안 했어요? 얘도 생원, 화원 지원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네. 일단 택 3이었겠죠? 4개 중에? 물화생지 중에 네. 3개 고르는 네. 학교였겠죠? 일단 이것도 생기부를 봐야지 그거를 극복하고서라도 이 친구가 건축학과에 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볼 건데 사실은 건축을 지원하는 애들 중에 98%는 다 물투를 했을 거고 중앙대 정도면 고군분리까지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좀 그냥 표면상으로 보는 지금 팩트로만 보면 좀 불리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학과 좀 트셔야 돼요. 지금 화생지를 베이스로 한 학과로 좀 관점을 옮기시는 게 좀 좋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지금 3월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학기의 수행평가 주제라든지 생기부 챙기는 것들 동아리는 3학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활동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500자 거의 이제 셀프로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학과가 정해져야 사실 그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질문 있으십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나름대로 또 이제 어떤 전반적인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 아이라도 사실은 제 아이에 대한 얘기 내 아이가 가진 상황 요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실질적이다 생각해서요. 어머님도 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신다 하면은 저희 뭐 입시센터 학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뭐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간단히 통화하면서 제가 또 아이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